얼마나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냐. 최소한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부동산 팩트를 좀 정확하게 체크해드리는 여자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제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시드머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시드머니 과연 얼마나 들까?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. 우리가 이제 사실 돈 이야기 할 텐데 이제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돈이잖아요. 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시드머니.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. 그러니까 종잣돈을 말하는 거죠. 그 시드머니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, 얼마나 들까가 이제 궁금하잖아요. 근데 이제 또 제가 막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. 그러면은 특히 이제 20, 30, 그러니까 20대 젊은 이제 분들이 저한테 묻죠. 사실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도 힘든 거 아니냐. 요즘에 진짜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뭐 얼마나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 이제 저보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시드머니의 금액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떻다 뭐 얼마가 있어야 된다 아닌다 이런 거는 그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최소한 이제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그 의견은 동의를 해요. 그러니까 종잣돈, 최소한에 필요한 돈이 한 5천 정도의 시드는 있어야 부동산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물론 그걸 서울 아파트 가격에 한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. 서울 아파트는 이제 그거보다 금액이 더 필요하겠죠. 근데 이제 수도권 외곽 아니면은 이런 데도 사실 5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이제 컨디션이 좀 나쁘겠죠.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제 그 전세를 끼고 갭을 투자해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의 분들은 5천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, 여러분. 네. 그래서 이제 시드머니가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, 근데 사실 시드머니 모으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. 저도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. 근데 여러분,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, 안 돼요. 왜냐면, 이제 만약에 뭐, 증여를 뭐 일찍부터 다 받았다. 이런 분들의 시작점은 다르겠지만, 내가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자다.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이 뭐 도와주지는 못하지만, 내 돈으로 이제 직장 근로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. 이런 분들이 사실 뭐 대다수잖아요. 이런 분들은 시드 모으기에 정말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제 20대 기에 또 가능했을 수도 있긴 한데, 진짜 뭐 5천 원, 뭐 3천 원 이런 거 함부로 안 썼거든요, 저. 왜냐면 저도 근로소득자였기 때문에 제가 월에 벌 수 있는 돈이 한정이라는 게 돼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어쨌든 이 300, 200 안에서 내가 소비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답답하잖아요. 내가 진짜 이것까지 아껴야 돼? 이 커피값까지 아껴야 돼?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통제를 했어요, 여러분.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막 자산을 증식해 나가고 있는데 저 아직도 그거 통제해요. 옛날 버릇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아요. 제가 막 짠순이?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저의 경제관념이 좋았고 제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도 그 원칙은 저는 반드시 지켰거든요. 내가 정말 소액 그 돈도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투자 자산이다. 아껴야 된다. 라는 신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. 왜냐면은 그 돈이 모여서 진짜 종잣돈 시드가 된다는 걸 저는 아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돈이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일지를 알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이렇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 진짜 중요합니다.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가져가야 나중에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넓혀서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사실 뭐 제가 뭐 커피 마실 때 돈이 없어서 못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
그 커피값에 대한 효용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월 1,000만 원을 번다. 돈을 많이 고소득자다. 그러면은 그 효용 가치, 5,000원에 대한 효용 가치가 낮을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월 급여로 월급쟁이다. 한정돼 있다. 그러면 나는 이 5,000원에 대한 효용 가치가 나한테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의예요. 막 이게 예전에 이제 코인하고 주식이 막 이게 막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서 막 솟구쳤을 때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나 오늘 단타로 얼마 벌었어.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남의 얘기잖아요.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. 100만 원 벌었다, 200만 원 벌었다. 그러니까 월 뭐 급여를 막 버는 거잖아요.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버는 건 버는 거고. 근데 저는 내 손 안에 든 이 5만 원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. 내가 지금 당장 통장에 빼서 이 쓸 수 있는 5만 원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이 5만 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, 여러분. 뭐 사실 이제 주식을 빼서도 오늘 빼서 그 돈을 이제 내 실질적인 수익 돈으로 환원할 수도 있지만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할 때는 내가 진짜 수중에 있는 현금, 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, 여러분. 네, 막 교주처럼 얘기하는데, 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짠테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진짜 종잣돈 마련에 힘을 써라.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이 모았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음 스텝을 뭘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. 뭐 30년 넘게 아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도 일단 시드를 모아라, 친구야. 그리고 나서 그때 돼서 어떤 로드맵을 갈지는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그때 투자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제가 5천만 원을 모았어요. 그러면은 저는 정말 진짜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잖아요. 내 기준점을 정했어요. 그러면 내가 그때 살 수 있는 집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. 두 가지가 있죠.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집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여러분 이제 갭 투자 아시죠?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매매가가 있잖아요. 그 전세를 끼면서 그 레버리지를 전세를 끼고 그 갭의 가격을 주고 내 집을 마련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실거주는 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갭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할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다. 저라면 저는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선택을 할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제 생각이긴 한데, 그때 돼서 진짜 내가 들어가서 살 아파트. 근데 서울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그때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, 또 경기도 아니면은 이제 그 넘어서,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. 그래서 그 물건들을 쭉 분석을 해볼 것 같고 지역에 대한 임장을 다니면서 실천을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서울에 살고 싶어.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서울은 못 포기하겠어. 여기는 진짜 꼭 살고 싶어. 이러면 뭐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겠죠.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에 내 가용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추천을 했어요. 사실 이렇게 작년에 진짜 이게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렇게 허탈감, 박탈감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. 그래서 집이 없으신 분들이 그게 아마 굉장히 막 공포감이 되게 심했을 텐데 집값이 오르는 걸 이렇게 두고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보통은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그 방향성이더라고요. 근데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원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자니까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. 너무 비싸잖아요. 그렇다고 하자니 내 첫 집을 어떤 갭 투자를 통해서 사는 게 좀 두렵고 망설이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
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집을 사서 도대체 뭐 하냐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실천을 잘 못 하더라고요. 근데 좀 그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가 없다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포인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들어가서 살 집과 살 수 있는 집, 이거를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방법을 생각해내기 전까지는 시드머니가 반드시 필요하다. 그래서 좀 시드머니 모으기에 전력 집중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유혹이 있을 거예요. 뭐 이 돈을 뭐 투자를 하고 싶기도 하고, 뭐 어떤 소비를 하고 싶기도 하고, 뭐 내가 사실 이 돈 마련해서 뭐 이 돈 아껴서 뭐 얼마나 내가 뭐 대단한 걸 모으겠냐, 이런 이제 그러니까 유혹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어쨌든 나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확한 목표와 이제 그 마음가짐이 섰으면 시드머니를 모으기를 통해서 이거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꼭 생각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